마감 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3가지 분석 들어갑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의 행보를 좀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매번 이 이슈를 첫 번째로 많이 꼽아오는 것 같아요. 셀코리아 언제 멈출 것인가? 그들은 왜 이러는 것인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요즘인데요. 당분간은 발길 되돌리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와서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어떤 뷰들이 좀 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베스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환 리스크가 있는 곳부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 그래도 미래형 자동차 전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는 시각. 메리츠증권 쪽에서는 위험자산 축소, 달러 강세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 라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저점에 대해서 2,570, 2,600 정도로 내다보는 쪽이 있는데 차장님, 여기 차장님 하우스의 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뭐 이야기와 함께 좀 시장 이야기 좀 챙겨주십시오. 우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로 계속 좀 돌아서고 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순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봤을 때도 이제 인플레 저도 진짜 얘기하기도 시청자분들 듣기도 굉장히 좀 지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3월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빅스텝 이제 50bp를 이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로 금리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 빅스텝에서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자 비용이 굉장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갚는 그런 위치도 있을 테고요. 역시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율에 올라서 우리나라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것 자체의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지금 현재 이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매도 랠리일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미국의 그런 입장에서 이 통화 정책과 이런 부분으로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도 지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국의 셧다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중 내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참 안 좋은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펀더멘탈 상이나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벤트로 일시적인 유출이 아니라 이런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계속 저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눈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가치, 달러 통화 가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발전, 영업이익 증가 속도,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코스피에 대한 어떤 상승 속도가 큰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이탈할 리는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어떤 반도체, 디램이나 여러 가지 가격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2분기, 3분기 때의 가치 부분이 좀 떨어지는 상황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좀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돼야 이 외국의 이탈을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임이 분명한데 그래도 사장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는 종목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수하는 부분이 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네. 4월 달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뭐 게임 업종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렸는데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또 변수가 또 바뀐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랠리 부분이 또 단기적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국인들의 지금 최근 어떤 종목들과 업종을 사는 거에 일관성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에 대한 뭐 같은 따라가기에도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평가들을 내리기가 쉽지가 네. 않은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어려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 이슈는 어떨까요? 그동안도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애플카 이슈가 언젠가는 나올 텐데 올해. 이게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관련주들 눌림 나올 때마다 봐라라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나온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카, 정말 애플이 또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내겠죠? 그동안도 그래왔습니다. 사실상 뭐 더 이상 혁신을 애플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애플이 내놓았었던 뭐 아이폰의 신작, 뭐 새로운 뭐 비슷하게 생겼지만 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또 맥북, 뭐 아이워치 등등해서 모두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건들고 있는 애플인데요. 애플카가 이제 중앙 집중형 OS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품 하나하나마다 이 관할하는 어떤 시스템이 따로 별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양한 부품을 다 조율을 한다. 이거를 다 관할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DCU라고 하던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어쨌거나 DCU라는 것이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인포테인먼트, 모터 제어, 센서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인 것은 마지막 이 센서 부분을 우리의 협력사가 가지고 와서 협력을 해서 부품을 만든다. 뭐 이런 것이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 애플사와 협력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난리가 났는데요.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만도, 오베이스 전자, MC넥스도 뭐 관할해서 비슷하고요. 오늘 앞서 살펴봤었던 더구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애플의 협력사가 누군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관련이 있다라는 업체들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사장님,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테슬라를 그대로 지금 네. 저 애플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시장은 이제 애플과 테슬라 이쪽으로 양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통합형 OS를 채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쪽에서의 뭐 DC 후공정이나 이런 부분을 업체들한테 주거든요. 똑같이 애플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이제 LG 이노텍이나 여러 가지 그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과 더욱더 그전에는 뭐 스마트폰, 뭐 애플워치 쪽에서 봤을 때도 이 부품을 그 전부터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보다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DCU 쪽에서의 이 센서 부분을 누구한테 부탁했다 애플이 얘기 나왔는데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예, 지금 뭐 이건 뭐 그냥 뭐 지금 다 시장에서 그냥 예측만 하는 부분이지만 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뭐 거의 그 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고. 나와주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가설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한 뭐 수혜주를 투자하려고 했을 때는 아직 그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쫓아가서 매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최대치나 부분을 찍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자율주행차를 떠나서 어떤 시장 뭐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이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지금 오늘 거론되는 이 애플카에 대한 거론된 업체들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한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어떤 애플카의 어떤 수주 이걸 떠나서 네네. 오르는 부분이고 또 역시 애플 관련주는 뭐 LG 이노텍 LG 이노텍 궁금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애플카는 네.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전에 아이폰에 납품을 했었던 뭐 카메라나 라이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LG 그룹주들을 손에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차장님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LG 이노텍 진짜 구미가 당기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있죠. 뭐 눌림이 나왔다고 해도 다시 올라가고 반복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산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네. 보세요. 그러면 얘기 나온 게 LG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지금 애플카 이슈를 먹은 것 쪽으로 이렇게 막 기대가 몰리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LG 이노텍으로 붙어요? 아니면 좀 덜 오른 전자나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관심 갖는 거 괜찮나요? 그래도 그냥 이건 성향 같은데 네네. 근데 지금 LG 이노텍이 그동안에 IT 업종들이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을 때 LG 이노텍이 그나마 선방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뭐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부분이고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좀 쉽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은 주가가 뭐 다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는 종목보다도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더 좋은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더 매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바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LG이노텍 지금 현재 연평균 신규 수주가 한 뭐 3조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뭐 10조 원까지 좀 확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LG이노텍이 다른 그 IT 기업들 대비해서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산다, 뭐 삼성전자 뭐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보다도 가는 종목들에 그러니까 가는 말에 타는 것보다도 네. 가는 이유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더 타는 게 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또 마음이 찢어지네요. 우리 저도 개인 찢어집니다. 투자자분들 네. 진짜 뭐 500만 넘어서 600만 삼성전자 주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밀렸을 때 사자 삼성전자가 아니라 차라리 잘 가고 있는 LG이노텍을 샀었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옆에서 또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앞에서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최근 한 달 사이 또 이쪽 LG이노텍 쪽으로 집중이 되기는 했었다는 것도 함께 더불어 체크를 합니다. 자, 다음은 건설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대선 전후로 해서 우리가 참 많이 얘기 나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원전, 건설, 뭐 신재생 뭐 이런 쪽이었는데요. 건설 섹터 한번 현 주소는 어떨까요? 신정부와 함께 빅사이클이 도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건설주들의 흐름을 보니까요. 한 10% 안팎으로 뭐 미만 정도긴 하나 10%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을 건설 섹터에서 뭐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빅 이벤트가 소멸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단은 사그라든 거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건설주의 실적까지 반영되기로는 지금 뭐 한두 달이 아니라 2, 3년 정도는 후가 되어야 3, 4년 정도는 후가 돼야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에서부터요. 다양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정부 기대감을 가진 건설 섹터라고 이제 말하면 당분간 안 되는 걸까요? 차장님, 건설주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히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네. 이 네 번째는 원자재 가격. 이거에 대한 급등 때문에 원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이 영업이익률이 2% 정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와, 이것만으로도요? 예. 나머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글쎄 어떤 정책이 또 바뀌면 또 좋아질 네. 수가 있긴 한데 네네. 지금 그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철근이랑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는 시멘트 이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다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철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이상 올라갔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8%까지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건설 업체 이 철근과 뭐 시멘트가 거의 원가에서 최대 2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마진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정부도 그렇고 시멘트 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할 물량을 국내로 돌리고 좀 안정화에 힘쓰려고 하고 있지만 뭐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열려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정책이 또 새롭게
안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부동산 정책을 어쨌거나 이 시장을 잡으려고 들 그렇죠. 테니까요.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이 네. 최우선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유리한 어떤 그 정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놓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들한테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실적 나와야 4번, 되거든요. 4번이 가장 큰 이 부분이 가장 네. 큰 상황이고요. 리스크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이 네네.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 잡히는 건 3, 4년 후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부분이 좀 안정이 돼야 그때 이제 건설 업체들의 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이제 건설주에서 조금 시각을 비틀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 뭐 철강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시멘트 관련주들 뭐 시장에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도 보니까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쪽의 투자는 괜찮나요? 어떤 건설주보다는 지금 이제 뭐 철강, 네, 네. 네, 뭐 철강, 뭐 시멘트는 좀 위험해요. 동전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사실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원가 상승이 되더라도 판매하는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차피 철강 업체들은 이 철강 가격이 아니라 재련 수수료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련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그 많잖아요. 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아이언도 있을 테고 금도 네, 있을 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하면서 나눠서 좀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3번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카 이슈 쪽에 오늘은 조금 더 주목도가 더 가해져야 되지 않았나,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옆에서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슈들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대 시장 상승불 켜고 시작을 했지만 한국은행이 1.5%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했고 또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도 안 나가면서 양대 시장 장중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02% 상승한 2,70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한 92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400억 원 넘게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대형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환율은 1,224원 선에서 마감하면서 시장의 부담 조금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500억 원 넘는 매도로 마무리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기관이 매수 쪽으로 기울면서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을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물량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불어서 IT 지출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수요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둘 다 2% 가까운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대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공장 증설이 가시화되기도 했고요. 또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안아가면서 오늘 강한 상승불 켰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카카오 0.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 삼성 SDI도 3%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62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고요. LNF는 1%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 4%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드디어 7거래일 만에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불 켠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네, 관광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산 LNG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선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기존에 국내에서 들려왔던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할 거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광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휴스틸 20% 강세로 마감했고 하이스틸 12%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사료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2분기에도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우려감 안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불 켰는데요. 현대사료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한일사료도 20%대 강세 보이면서 3,6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장중 급등을 보였지만 긴 꼬리 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TS 트릴리온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었는데요. TS 바디 샴푸가 중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강세 보였지만 현재는 윗꼬리 길게 달고 마무리한 상태고요. 네, 위탁 생산업체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장중 강세 보였지만 긴 꼬리 달면서 마감한 상태입니다. 15,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